다시 인사드립니다. 김영진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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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죠? 네. 저게 제가 2주 전에 JTBC에 나왔어요. 네. 그래서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어서 네.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오면 내년에도 찍는다고 하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다 보셔도 내년에 찍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10번씩 봐주시면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뭐 연예인분들도 만나보고 왔었고요. 네, 제가 오늘 얘기 드릴 주제는 저기 있습니다. 네, 국가는 어떤 과학기술에 투자를 해야 할까? 네, 그래서 뭐 처음에 다들 이제 뭐 생각이 있을 거예요. 본인이 좋아하시는 과목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당연히 나라면 투자를 하겠지. 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국가 전략 기술이라고 이제 나라에서 집중적으로 밀고 있는 기술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장관인데 갑자기 어디서 굴러들어온 예산이 1조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나라면 어디에 투자를 할까? 네, 행복한 고민이죠. 1조. 근데 여러분이 쓸 수는 없고 여러분도 어딘가 투자를 해야 돼요. 이런 고민 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을 정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아까 저희 소개받은 대로 그러면은 왜라는 이유가 당연히 따라 들어오죠. 그래서 그 왜라는 거에 대답을 못하는 경우에 큰일이 납니다. 네. 그래서 그럼 뭐 청문회도 하고 막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한번 답을 정해 보셨나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그래서 이런 거 결정을 할 때 저희가 만약에 이제는 아까 운전을 할 때 지도를 보고 운전하는 시대는 아니었죠. 제가 면허를 처음 딸 때는 저도 운전을 딸 때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네, 지도를 보고 운전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뭐 100m 뒤에 좌회전, 우회전 이런 거 모릅니다. 그냥 지도 보고 대충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하면은 오른쪽으로 언제쯤 오른쪽으로 가야 되지? 그래서 제가 처음 서울을 갔을 때 엄청 힘들었어요. 네, 길이 너무 연속으로 막 우회전하는 길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과학에도 이런 지도가 있어야 되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2차원 지도하고는 조금은 다른 모양이겠죠. 그래서 이런 지도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 지도를 잘 그려놓고 나면은 뭘 할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미국과 중국이 뭐 자율주행에서는 이제 2강이다. 근데 과학기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미 한 2017년도 19년도에서부터 과학기술 전반적으로 미국이랑 중국이 이제 그때부터 누가 1등이지? 라는 질문들이 계속 되새이고 있었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거의 몇 안 되는 중국을 무시하는 나라잖아요. 예. 근데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지금 이미 미국을 저희는 이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저랑 비슷한 이런 과학을 연구하는 이쪽에서는 거의 공통된 시각이에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거의 이야기를 조금 더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럼 지도를 그리는 데 있어서 안 넘어가네요. 네. 뭐 당연히 지도를 더 잘 그리기 위해서는 계속 안 넘어가네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텐데 클릭 한 번만 해주시면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는 학문이 저희는 이제 과학의 과학이라고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 되게 신기하죠. 과학 자체를 연구하는 학문인데 지금 이런 책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여러분들이 입학하기 전에 고등학교 필독 도서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저자로 여기 1저자가 중국계 미국인이고요. 뭐 2저자도 저도 다 실제로 안면이 있는 분들이고 저분들은 저를 기억 못하겠지만 번역하신 분들은 저랑 친한 분들이고 그래서 뭐 되게 저도 재밌게 읽었어요. 재밌게 읽었고 이 분야에서 하는 거는 이렇게 뭐 어떤 연구가 성장을 하는지 어떤 그 성장을 미리 알 수 있는 어떤 신호가 있는지 어떤 지표가 중요한지 이런 내용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이라는 분야가 있다고 할 때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생각을 해볼게요. 생각을 안 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한번 정해보는 거예요. 나라면은 이런 이유 때문에 여기에 투자를 할 거야 라고 한번 마음속에 답을 정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뒤에 들려드리는 이야기에서 더 납득이 되는지 아니면은 그게 틀렸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이해하는데 조금 더 재밌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과학기술을 할 때 사람들이 당연히 어떤 숫자로
보는 걸 가장 좋아하죠. 그냥 말로만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표가 있을 때 이게 1등이면은 그냥 거기에다 투자를 하면 될까? 뭐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단순하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나왔던 반도체 아니면 뭐 AI, 이제 AI가 대세니까 저희 AI에 투자를 해야겠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AI에서 논문 수가 엄청 많을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AI에 돈이 이미 너무 많아요. 그러면 거기 더 투자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AI하고 반도체 두 개를 골라놓고 어디에 더 투자를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할 때 뭐 이 논문 수가 크기 아예 파이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보통 저희가 정규화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수능 점수를 했는데 2001년하고 2002년에 이렇게 만점자가 이때는 66명, 이때는 만점자가 빵명이었어요. 그러면 2002년도에 최고 득점자는 이 사람들보다 못한 걸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를 잘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또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그래서 그 정규화라는 것도 그냥 표준화만 저희가 표준 점수라고 하는 그 표준화만 고려를 하면 안 돼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그냥 논문 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분야, 적은 분야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는 논문 수는 적은데 여기는 어떤 논문이 우리는 이 연구를 참고했다라고 이렇게 논문에서 논문을 인용을 해요. 근데 그런 인용이 더 평균적으로 많이 인용을 하는 분야가 있고 적게 인용을 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데는 그 인용이 많고 적은 거를 떠나서 어디에는 스타 논문이 있다고 하면은 그 스타 논문이 인용들을 엄청 많이 가져가는 분야가 있고 어디에는 좀 골고루 서로 다 인용을 골고루 받는, 그러니까 표준 점수라고 하면 표준 편차가 작은 거죠. 작고 크고 이런 불평등이 심하거나 적은 거,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를 잘못 만들면은 큰일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학의 과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는 조금 더 큰 범위에서 어떤 현상을 발견하고 과학기술 계량이라 하기라고 하는 분야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런 지표를 더 고민하고 이런 양과 질을 정량적으로 분석을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재밌는 현상들을 몇 개를 갖고 와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어떤 과학자 인생에서 가장 재밌는 연구는 언제 나오냐? 생각을 해보면은 뭐 전성기는 랜덤하다. 어떤 법칙이 있지 않다. 완전 무작위다. 이런 연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팀하고 대규모 팀이 있어요. 어디가 연구 성과가 좋을까? 뭐 좋은 거에 좋냐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뭐 소규모 팀은 좀 더 혁신적인 연구를 많이 하고 대규모 팀에서는 조금 더 뭐 정밀한 뭐 그런 연구를 한다. 그리고 논문은 지금 계속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신에 아까 말했던 이런 파괴적인 혁신적인 연구는 계속해서 줄고 있다. 뭐 이런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그럼 당연히 AI, 반도체 이런 중요한 기술, 저희가 국가 전략과학 기술을 발표를 한 걸 보면은 기회의 땅에 당연히 투자를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갖고 온 이분은 19년에 창업을 했어요. 당시에 22세. 경희대 컴공과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오시아라는 분인데 얼마 전에 기사가 났죠. 뭐 이렇게 다 이겼어요. 그 대기업들을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사진 찍어서 글자 인식하는 거는 한국이 지금 전 세계 1위예요. 신기하죠. 잘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뭐 여성 최초 선정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저렇게 잘 나가는 분야에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사회자분이 설명해 주신 뭐 유전자 가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략적으로 엄청 투자를 하던 과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저 두 분이 개인 연구 과제로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초대박이라는 걸 알고 그 뒤로 엄청나게 연구가 된 거죠. 그래서 과학기술 정책이 어려운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어디에 투자를 해야 우리가 대박이 날까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얘기 드렸던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죠. 뭐 턱걸이 점수가 90점 한 이쯤인데 여기서 이 세 명 중에 누구한테 한 명한테만 왕관을 줘야 된다면 누구한테 줘야 될까 고민이 되죠. 근데 이게 어려운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저거를 100% 완벽하게 순위를 매기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선진국이나 뭐 이런 곳에서는 그냥 복권을 돌립니다. 추첨을 합니다. 정확하게 평가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 뭐 영국에서는 그걸 엄청 혁신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게 그 과학의 과학이라는 거에서 나온 현상들을 근거 삼아서 실제 정책에 바로바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정을 받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비슷한 일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 뭐 성공하는 연구들은 뭐 이유가 되게 많이 있는데 실패하는 연구들은 좀 비슷한 이유가 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처음 질문이 이거였죠. 네. 돌아오자면은 네. 국가는 아마 1등을 마치는 것보다 네. 1등이 나올 수 있는 생태계를 위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나중에 미래에 뭐 이런 고민을 한다면은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네, 이런 메시지를 저한테 오늘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